안녕하세요. 전창록의 매력도시, 드디어 두 번째입니다. AI가 대세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스마트 시티죠. 매력도시와 스마트 시티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옆에 계신 아마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는 1인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상규 박사님을 오늘 모셨고요. 본인 소개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 박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상규라고 하고요. 원래는 정보보호에 전공을 하고 삼성전자에서도 잠깐 일을 하고 펜타시큐리티라는 IT 보안 회사에서 일을 쭉 했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아우토크립트라고 자동차 쪽에 사이버 보안하는 회사에서 CTO를 맡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그 개념이라든가 도시에 적용되는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기존의 시티는 지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그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도시 행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거기에는 전기 같은 에너지도 있을 때고요. 상하수도, 도로 인프라, 교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그거 하는 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관리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한다기보다는 따로따로 노는 거죠. 관리 주체도 서로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유기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운영을 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새로운 만족,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게 결국은 도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어떤 그 연결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로 해서 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교통이면 교통 하나하나 대응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스마트 시티와 동행 매력 도시 서울 뭐 이런 어떤 포럼을 한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온디맨드 모빌리티가 가능할 거다. 물론 이제 지금은 바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만은 온디맨드 모빌리티라는 것을 제 관점에서 교통수단들이 연결된다라는 것들,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게 하나의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의 메리트는 엘더리 케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케어가 가능하다. 커넥티비티, 데이터에 기반해서 커넥티비티가 이렇게 집안 곳곳에 센서들이 달려 있으면은 노인의 어떤 낙상이라든가 응급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장점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박사님이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가 정말 제대로 구현됐을 때라는 수준하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스마트 시티의 구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1점부터 10점이다라고 하면 네, 저는 아직 5점 미만이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데이터 관점에서도 봐도 AI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뭐가 있냐면 AI 레디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AI나 머신러닝을 하기에 충분히 이제 퀄리티가 좋으냐? 이런 문제를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구축한 스마트 시티에서의 그 데이터들이 AI 레디니스에 충분한 데이터이냐? 이게 데이터의 품질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이제 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전문가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 수준 5점 미만. 큰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는 매력 도시가 되려면은 지방에 어떻게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가 청년들한테는 어떤 혜택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도시에 그 데이터들이 없던 데이터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고 잘 보이지 않았고 데이터가 결합되지 않았던 건데, 이 데이터들이 막 결합되면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이 또 생기고, 그러면은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창업의 기회, 일자리의 기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시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스마트 잘 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유럽 쪽이 네.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유럽의 얘기를 도시. 많이 하던데 요새.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소형 도시잖아요. 뭐 룩셈부르크 이런 룩셈부르크 데도 네.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나요? 그런 데들이 이제 아무래도 도시가 이렇게 좀 작다 보니까 다양한 교통 데이터라든지 전력, 에너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력 도시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직함이 없는 지도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끌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끌리느냐 스마트하기도 하지만 또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있는 도시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매력 도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관점 플러스 디지털적인 관점 얼마나 우리가 빨리 AI를 가져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박사님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박사님이 뭐 그 포스텍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고 공부하신 것들을 현실에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스마트 시티가 아니고 AI와 매력 도시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또 한 200회 특집 때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